우리님들, 지금 살고 계신 그 10억짜리 아파트 말이에요. 서류상으로는 대한민국 상위 20% 부자 맞습니다. 어디 가서 나 서울에 집 한 채 있어 하면 다들 부러워하죠. 그런데 우리님들, 속마음은 어떠세요? 정말 부자라고 느껴지시나요? 당장 그 아파트 거실 벽돌 한 장 떼서 마트 가서 라면이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오히려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 다 빚이고 세금이고 유지비죠.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카드값, 관리비, 각종 보험료의 대출이자까지 이거 다 계산하고 나면 통장에 남는 건 고작 몇십만 원뿐인 분들이 태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새 배달치킨 한 마리 시켜 먹는 것도 앱 켰다 껐다 하면서 고민하시잖아요. 자산은 억소리 나는데 정작 내 손에 쥐어지는 현금이 없어서 하루하루가 불안한 하우스푸어 어르신들, 그리고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산 영끌족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잔인한 민낯입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텅 빈 강정 같은 상태. 이걸 경제학에서는 유동성 부족이라고 하죠. 그런데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입니다. 2021년 저금리 바람 타고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던 시절에 받았던 그 수많은 5년 고정금리 대출들 기억하시죠? 그 대출들의 만기가 폭탄처럼 한꺼번에 터지는 시점이 바로 올해 2026년입니다. 이자 부담은 2배, 3배로 뛰는데 집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요. 부동산 시장은 차갑게 식어버린 거래 절벽 상태입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내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 이 잔인한 유동성의 덫이 여러분의 목을 서서히 죄어올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단순히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밑바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해일 속에서 내 가족과 내 노후를 지킬 마지막 생존 방주는 무엇인지 자세한 통찰로 완벽하게 해부해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님들 눈을 좀 넓게 돌려서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집 앞마당이 무너지는 이유는 저 멀리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거대한 기관차가 정면 충돌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면 왜 내 이자만 오르지? 하고 억울해하다가 당하는 겁니다. 먼저 미국 상황부터 아주 자세히 파헤쳐보죠. 뉴스나 신문 보시면 물가 잡혔다, 이제 금리 내릴 거다, 주식시장 호재다, 이런 희망회로 돌리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속지 마세요. 미국의 진짜 급소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지금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가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 오피스 빌딩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빌딩 공실률이 20%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건물 5개 중 하나는 불 꺼진 채로 방치된 유령 건물이라는 거예요. 임대료가 안 들어오니까 건물주들은 대출이자를 못 내고 건물값은 반토막이 났는데 사려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핵심 수치 하나 알려드릴까요? 올해 2026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약 2,300조 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1년 예산의 3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썩은 동아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대출들이 부실화되면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어떻게든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려고 발버둥 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일본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이자도 안 받고 돈을 빌려주던 착한 ATM 일본이 드디어 변했습니다. 30년 만에 물가가 오르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참다 못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전 세계 경제에 역류 현상이 발생합니다. 공짜나 다름없는 엔화를 빌려서 미국 국채 사고, 엔비디아 주식 사고, 비트코인까지 쓸어 담았던 그 엄청난 자금들. 대략 4,500조 원으로 추산되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갑자기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싸고 있습니다. 이걸 그레이트 리와인드, 즉 대규모 자산 회수라고 부릅니다. 작년 8월에 일본이 금리를 고작 찔끔 올렸을 때 기억하시나요? 하루 만에 일본 증시가 12% 넘게 폭락하고 전 세계 시장이 발칵 뒤집혔죠. 고작 그 정도였는데도 이 정도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4,500조 원의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전 세계 자산 가격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풀어야만 살 수 있는 미국, 그리고 이제는 돈을 빨아들여야 하는 일본.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이 두 대의 초대형 트럭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시점이 바로 올해 2026년입니다. 이 충격파를 가장 먼저 두들겨 맞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예,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전 세계 돈줄이 꼬이면 우리가 제일 먼저 휘청거리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님들, 이제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노후와 몸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이미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본격적인 재앙으로 터지는 해가 바로 올해 2026년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이 나실 겁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일하는 청년 10명이 어르신 한 분을 부양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명이 한 분을 모셔야 하고 고작 4, 5년 뒤인 2030년쯤 되면 2명이 한 분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젊은 애들이 고생하겠네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 재정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님들, 지하철 무임승차 축소 논란이나 국민연금 개혁 기사 보셨죠? 건강보험료는 매년 야금야금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이게 정부가 우리님들에게 보내는 아주 솔직하고도 잔인한 고백입니다. 국가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노후를, 여러분의 병원비를 책임져줄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요. 은퇴하고 국민연금 받아서 손주들 용돈 주며 살겠다? 아프면 건강보험이 다 해결해주겠지? 2026년 대한민국에서 이건 이제 환상이고 착각입니다. 60대 초반에 은퇴하신 박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찌르더군요. 평생 나라에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자식들 뒷바라지했는데 정작 내가 늙어서 병원 가려니 수중에 남은 게 하나도 없다고요. 요즘 병원비 고지서 받아보셨나요? 예전엔 감기 몸살로 동네 의원 가면 몇천 원이면 끝났죠. 그런데 이제는 의료기술이 너무 좋아졌어요. 신약이 나오고 로봇이 수술하고 검사 장비도 첨단화됐습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님들의 몫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분들이 바로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70대 중후반, 즉 의료비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구간에 진입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당뇨, 고혈압은 기본이고 암이나 치매, 심장질환 같은 큰 병들이 찾아오는 시기죠.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빨간불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계속 늘어나고 우리가 직접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은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나 실비보험 있으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 갱신 때마다 2배씩 치솟는 보험료 보고 결국 해약하는 어르신들이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 잃으면 소용없다는 말, 이제는 의료비가 노후자금을 통째로 집어삼킨다는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2026년의 위기를 1997년 IMF 외환위기와 비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이번 위기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IMF가 갑자기 들이닥친 교통사고였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당뇨병 같은 겁니다. IMF 때는 눈에 보였어요. 출근했더니 회사가 문을 닫고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충격은 컸지만 수습도 빨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떻습니까?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요. 대기업 수출 잘 된다고 하고 백화점엔 사람 많아 보이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골마 터지기 직전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가계부채 1,900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시나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1년 동안 잠 안 자고 일해서 버는 돈을 다 갖다 바쳐도 못 갚는 규모입니다. 빚이 이렇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못합니다. 돈 벌면 이자 내기 바쁜데 시장에서 물건 사고 치킨 시켜 먹을 여유가 있겠습니까?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는 구조적인 사면초가에 빠진 겁니다. IMF 터지기 직전에도 정부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튼튼하다, 걱정 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나라가 망할 뻔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환율이 달러당 1,400원을 넘나드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이라는 배에서 구명보트를 내리고 탈출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름값, 밀가루값 다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죠.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으면 서민들 허리는 끊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벌어지고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제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자니 물가가 터지고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가 터지는 말 그대로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해결하기 힘든 이 구조적인 위기가 바로 올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우리님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겁이 나실 겁니다. 하지만 제 영상의 목적은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법을 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미리 만들어둔 방주를 타고 파도 위를 넘을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구체적인 생존 전략 3가지를 명심하세요. 첫 번째, 자산의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지금 우리님들 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 몇 %인가요? 만약 80%가 넘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리해서 큰 평수 고집하지 마세요. 평수를 줄여서라도 혹은 외곽으로 옮겨서라도 반드시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소 1년치 생활비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형태로 갖고 계셔야 패닉이 왔을 때 버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달러라는 방패를 반드시 챙기세요.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때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보험은 달러입니다. 전 재산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자산의 30% 정도는 달러 예금이나 나스닥100 같은 미국 지수 ETF에 넣어두세요. 원화가 떨어질 때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우리님들의 전체 자산을 방어해 줄 겁니다. 세 번째, 절세계좌라는 방패를 활용하세요. 세금은 가장 무서운 비용입니다. 연금저축, IRP, 그리고 ISA 계좌를 아직도 안 만드셨다면 오늘 당장 만드세요. 여기서 미국 지수 ETF를 사면 세금을 뒤로 미루거나 대폭 아낄 수 있습니다. 남들 세금 떼일 때 우리는 그 돈을 재투자해서 복리의 마법을 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2026년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준비한 우리님들에게는 헐값에 나온 우량자산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겁니다. 설마 그런 일이 오겠어? 나는 아니람이 가장 큰 적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준비하자는 마음가짐이 우리님들의 노후를 바꿀 겁니다. 거대한 파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방주에 올라타세요. 제가 그 길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